제 예측을 얘기 드리면 이제 강남이 빠질 거예요. 격차가 줄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비트코인 이런 얘기 했는데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충분한 유효 수요가 안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강남의 특징이 있어요. 투자로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다른 지역보다.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엔 이렇게 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매도 물량, 즉 공급이 변화시키는 건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건 건설사들이 집 짓고 입주하고 이런 게 아닌가요? 그래서 2025년 올해부터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집값은 다 자연스럽게 오르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전제 드렸죠. 무슨 얘기냐면 집값을 변동하는 공급은 뭐다? 매도 물량이라는 거예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시장에 내놓는 매물이야. 그래서 입주 물량과 집값은 사실은 밀접한 상관관계, 인과관계가 떨어집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 그래프는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과 매매 가격 추이를 그려드린 건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냐면 입주 물량이 많이 되는 기간에 집값 상승은 컸어요. 오히려. 그렇죠.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집값도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반대로 움직이죠. 그건 뭐냐면 결국엔 이 입주 시장이라든가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 시장은 분양 시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주택가격과 거래하는 곳은 유통시장이란 말이에요. 분양시장과 유통시장은 별개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같이 봐요. 아닙니다. 건설사들이 아무리 분양을 안 하고 입주가 안 돼도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요. 반면에 아무리 공급을 많이 해도 가격은 오를 수 있다고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무리 건설사가 많이 공급을 해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아. 집값 오를 것 같아서. 그러면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닌가요? 반면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제로고 분양을 안 해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시장에 팔려고 해. 그러면 공급이 증가해서 집값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의 공급과 그리고 유통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입주 물량을 구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제는 엄연히 말하는 거죠. 반면에 입주 물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전세 가격은 오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세는 유통시장에 바로 입주 물량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가 많이 되면 전세를 낼 물량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혼동되는 측면이 있어요.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 가격이 오른다면서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오르면 집값도 오르는 거 아닌가요? 이 얘기죠.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뭐냐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변동을 같이 그려드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같이 움직이는 기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전세 가격은 오르는데 매매 가격은 하락했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건 뭐냐면 전세 가격이 올라도 집을 사는 사람들이 없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든 상황에서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 입주 물량이 아무리 줄고 전세 가격이 올라도 집값은 오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는 지금의 과거하고 달라진 현상을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전세 가격이 오른다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전세 가격이 오르면 임차인들, 즉 세입자분들이 야 전세 가격 이러는데 우리 돈 좀 보태서 대출 받아서 내 집 마련하자 이런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냐면 그러려면 지금 갖고 있는 전세 보증금이 다 내 돈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돈이기 때문에 대출을 추가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요. 전세 보증금에서 20% 30%가 대출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조차도 내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이 많다고 해서 여기서 또 대출 받아서 집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세 가격이 오르면 갭 투자가 증가한다는 말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요.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거를 투자하지 않아요. 가격이 오를 때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세 매매 비율이 그러면 전세 매매 비율이 높은 곳은 투자자들이 막 몰려 들어가서 집을 사야 됩니다. 우리나라 전국에서 전세 매매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충북이에요. 근데 왜 거기엔 투자자가 없습니까? 80%예요.
무슨 얘기냐면 5억짜리 집을요, 1억이면 살 수 있다고요. 투자할 수 있다고요. 근데 왜 투자자들이 그걸 안 사냐고요.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 돈은 적게 들지만 가격이 안 오를 거니까 안 사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갭 투자가 증가할 거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앞으로 줄어서 전세 가격이 오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건 유통 가격의 시장하고 다른 거고, 또 단순히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집값이 오르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얘기 드리면서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보면 강남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되죠. 그러면서 막 집값이 다시 오른다 얘기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쭉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 즉 수요와 공급이 결국 만나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수요는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 그죠? 그 다음에 공급은 매도 물량이라고 얘기 드렸죠.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되면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첫 번째 뭐냐면 투자자들이 이제 살 수 있는 겁니다. 갭 투자를. 그런데 지금 가격에 여기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할까? 그걸 한번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고,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되는 순간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대감이 높아지겠죠. 무슨 기대감입니까? 집값이 오르겠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뭘까요? 호가를 올리겠죠. 그래서 요즘 집값이 오른다는 뉴스를 사실 자세히 보면요, 이제 한국 감정원에서 이제 우리나라 주택가격 지수를 발표하고 뭐 주간으로 발표하기도 하는데 계속 상승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속내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가격이 오르는지. 이게 발표한 원문인데 어떻습니까? 거래 가능 가격, 매도 희망 가격이 상승하고 있대요. 우리는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매매가 거래돼서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오르는 가격은 뭐다? 희망 가격이에요. 이런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높게 받고 싶죠. 그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이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이게 거래가 되어서 오르는 거죠. 그런데 저는 수요가, 이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도 적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거래되기는 힘들 거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현상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시장의 변동원을 통해서 각 이벤트들이 어떻게 작용될까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뭐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되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막 집값 오른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래서 그렇게 되면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호가는 올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매물이 줄어야 돼요. 안 팔아. 나 집값 오른다는데 왜 팔아? 그런데요, 여러분, 송파구에 매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빨리 팔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나중간에 이제 못 파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의 본질적인 변화, 이 변동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면 시장을 이해하기도 좀 더 쉬운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중요한 게 그럼 전망인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전망이 다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효 수요, 즉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준 상황 속에서 매도 물량의 가격을 결정할 텐데, 지금은 막 이런 이벤트들 나오니까 호가도 올라가고 이렇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안 되겠죠. 그런데 계속 수요가 준 상태니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호가는 다시 내려가고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집값 하락폭이 조금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전망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 위함이죠. 특히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걱정, 뭐 계획을 가지고 계실 텐데, 집값이 하락할 때 내 집 마련 하자라는 건데, 그러면은 앞으로는 내 집 마련 좋은 시점이 오지 않느냐, 그게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요가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플로리다 2003년 모습처럼. 그런데 매물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면 이제 하락폭이 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살기 좋은 곳은 절대 안 빠져. 통화량이 증가해서 절대 집값은 안 빠져. 제가 보기에 다 틀린 얘기다. 집은 투자화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항상 변화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여러분들이 좀 본질, 그리고 집값의 변동 원인이 진짜 뭔가를 잘 아셔서
계획도 세우시고 또 무리한 판단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강남 지역의 집값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계속 오르다가 같이 오르다가 2022년도부터 이제 가격이 같이 빠졌거든요. 강남도 30%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남만 오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른 지역은 이상성입니다. 그래서 맞아 양극화라고 얘기하는데 제 예측을 얘기 드리면 이제 강남이 빠질 거예요. 이 지역은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격차가 줄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런 얘기했는데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유효 수요가 안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강남의 특징이 있어요. 투자로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요. 다른 지역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매물의 변동폭이 커요. 그리고 이제 파는 사람도 많아질 거예요. 근데 수요가 많지 않으면 파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수요와 공급을 잘 이해하시면 강남이 계속 오를 수는 없다. 예. 여러분 뭐 비트코인 벌어서 뭐 강남 아파트 사는데 한두 건이 막 희자화되고 언론화돼서 그렇지 사실은 예를 들면은 반포의 가장 새 아파트인 원 베일리라는 아파트가 3,000호가 넘는데 그중에서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50%가 넘습니다. 자기 집에 거주하지 않아요. 다 팔 거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50채 거의 50억짜리거든요. 50억짜리 50채가 시장에 나오면 누가 살까요? 한 아파트에만. 그만큼 사실은 충분한 수요가 과연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매물이 많지 않은 상황이니까 거래가 되고 마치 그게 막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장의 본질적인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다시 올랐던 지역이 떨어지면서 수렴될 거다. 물론 가격이 똑같아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런 현상이 초양극화라고 하는 현상이 지속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소수의 부유층이 인기 지역 주택의 대부분을 매입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플로리다를 보세요. 그래서 제가 플로리다 얘기 드린 거예요. 비트코인 돈 벌었으면 강남에 사고 싶어요? 플로리다에 사고 싶어요? 근데 플로리다도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어떤 감정적인 것들, 막 외국인들이 엄청 산대, 이런 것들은 시장을 분석하는 게 맞지 않고 한두 명이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내가 뭐 엄청나게 돈 많이 벌으면 어디서 살고 싶으십니까? 예? 아니, 뭐 한국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글로벌하게 경쟁력은 사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글로벌하게 경쟁력이 높은 곳도 집값이 빠진다고요.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정화된 의식을 좀 깰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뭐 제가 부동산을 주로 얘기 드리지만 부동산 시장을 잘 보시면 이제 시장의 변화라든지 경제 상황, 뭐 아니면 투자화된 자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를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열린 생각으로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하죠. 두 가지 측면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필수재인과 동시에 투자할 때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내 집 마련하는 걸로 보실 수 있겠지만 나의 대부분의 자산을 사용해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화된 관점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로 부동산도 보시고 변화를 잘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저는 오랫동안 이제 그 애널리스트 생활 하다가 이제 최근에 뭐 이렇게 독립해서 광수의 목덕방을 차렸지 않습니까? 광수의 목덕방 얘기하니까 중개 수수료 싸게 해주냐 뭐 이런 말씀 드리는데 중개를 하는 곳은 아니고요. 여러분, 시장을 이렇게 분석하고 예측하는 일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좀 균형화된 시각으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획도 잘 세우시고 특히 2025년도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 변화의 시기에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시고 또 계획 세우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